안녕하세요, 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티장 밀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티장 밀가루인지를 알 수 있는 구분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 아티장 밀가루가 사실 뭐예요? 일반 사람들 그것도 모르잖아. 아티장 밀가루란 건 그런 단어 자체는 원래 없어요. 물론 그게 상표명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 아티장 밀가루라는? 네, 국내에서 재분해서 파는. 아티장이 뭐예요, 프랑스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랑 똑같아요. 장인. 아티장 베이커리, 아티장 블랑지에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한다면 본인이 재료를 직접 선정을 해서 좋은 재료를, 그 재료를 가지고 냉동 생지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받아서 쓰지 않고 직접 반죽해서 그 매장에서 반죽해서 구워내는 거를 아티장 블랑지에히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김치 장인이다, 김치 명인이다라고 하면은 김치에다가 MSG를 치거나 하지 않을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티장 베이커리로 가면 거기서도 조금 더 좋은 재료, 그대로 맛을 내는 재료 이런 거를 쓰는 느낌적인 느낌이 프랑스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프랑스는 법의 나라예요. 아시겠지만 그게 딱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티장 블랑지에히에서는 이제 제빵사가 직접 좋은 재료를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명인이라고 하면 사실 좋은 걸 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약간 명인 하면은 음식의 명인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실력만으로 재료랑.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래도 첨가된 밀가루나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정말 아티장으로서 프라이드가 있으면 잘 안 들어간 거를 보통. 그거는 조금 달라요. 프랑스에서도 바게트를 만들 때 바게트 트라디시옹을 만들면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라베 후즈 제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냥 바게트 꾸헝이라든지 꾸헝은 뭐야? 그러니까 일반 바게트, 일반 빵이라고 하는데 일반 바게트를 만들 때는 그러면 그게 또 나눠져요? 프랑스에서도? 예,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첨가제를 들어간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장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 대신 제대로 바게트 트라디숑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아티장 블랑지에히 이런 거를 만들고 왜 바게트 대회를 열어서 이제 모프 타이틀을 주고 크루아상 대회 지역별로도 대회는 계속 있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프랑스에서도 빵 하는 일이 워낙 힘들고 그리고 이제 급여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냉동 생지를 받아다가 구워서 파는 빵집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데에서는 아티장 블랑지에히라고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법으로 돼 있어요? 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티장 블랑지에히라는 표현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하는 거를 아티장 블랑지에히라고 해요. 대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빵을 빵집에서 손님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호텔 이런 데 다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업이 점점 커졌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될 정도로 주방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센터에다가 이제 키친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자기 매장과 이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티장 블랑지에히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반 마트,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까푸 같은 데 있죠. 앵테르마시에, 수페위 이런데, 까지노 이런 큰 마켓에서도 바게트를 팔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는 아티장 블랑지에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느낌적으로는 아티장 블랑지에히들이 쓰는 밀가루나 이런 게 많이 대량 생산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량 생산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는 제분소가 있어요.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2군데는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 제분소가 많은데, 지역 제분소에서도 사실은 냉동 생지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 납품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런 데들은 사용량이 크니까. 공장 같은 데는 사용량이 크잖아요. 한 번에 10포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500포 주세요. 일주일에 500포, 1000포씩 갖다 쓰면 사실은 제분소 입장에서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가텔 마크가 있잖아요. 바가텔 마크를 쓰는 제분소들이 몇 군데들이 있어요. 포르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가텔 마크가 있는 곳은 이제 그런 냉동생지 업체나 마트나 이런 데는 납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예. 아니,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지? 금지.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인 협약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왜 금지를 하는 거예요? 바가텔이라는 그 라벨을 만드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목표가 뭐냐면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약간 문화재,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 뭐 그런 이런 느낌이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정부랑 국가가 중앙 집권적으로 안 할 뿐이지. 그게 안 할 뿐이고, 대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바가텔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CRC 인증받은 비를 써야 되고, 두 번째가 첨가물을 넣지 말아야 돼요. 뭐 19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첨가물들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켜서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맛, 향, 뭐 볼륨,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그 기술을 계속 그 후대 베이커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제분소 입장에서 그런 교육의 신문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바가텔이 박혀 있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티장들 그런 철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티장 베이커리에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가 바가텔이 없다고 해서 아티장 베이커리들이 안 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포르쉐가 아티장 밀가루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티장 밀가루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티장 밀가루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르쉐는 아티장을 위한 밀가루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포르쉐의 가치고 바가텔의 가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아티장만을 위해서 만들고 아티장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티장도 쓰지만 다른 데도 사실 뭐 납품을 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아티장만을 위한 거라고 하기는 어렵겠네.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밀가루의 품질 이런 거 떠주는 게 아니라 아티장만을 위한 아티장 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수입을 했던 그 밀가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프레데리 라로스라는 유명한 모프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대형 그런 공장 같은 데도 납품을 하거든요.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고, 그냥 이 비즈니스에서 좋은 사람들한테 다 판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티장을 위한 밀가루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규모의 경제를 더 키워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게 기업의 원래 생리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더라도 좀 고집스럽게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그 문화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건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가텔 마크를 사용하다가도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바가텔을 반납하고 하는 이제 제분소도 있고, 포르쉐나 다른 이제 바가텔 하는 제분소처럼 아티장 블랑제리를 위해서만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거다, 뭐 이게 뭐 아티장만을 위한 밀가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가텔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건을 걸어 놓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킬 거야. 그냥 하나의 가치로